이제 첫 번째는 불면증에 해당되는데 가장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잠이 잘 들지도 않고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또 머리가 맑지 않고 힘듭니다.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산에서 찍은 대구시 야경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조명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잠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공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인공 조명에 노출이 오래되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빛공해가 많아서 수만 마리 새들이 빛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기후 변화에도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을 계속 쬐주면 우리 나무가 사계절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에 방해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얘는 우리가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범어 사거리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죠. 그래서 범어 사거리 있는 조명이 너무 밝아서 아파트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해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건강에 이렇게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천 명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보시면은 약 한 27% 정도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면증은 여자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좀 더 많고 또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갱년기, 이렇게 폐경기 이후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 수면 장애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한 그런 증상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불면증을 앓는 분들은 보통 이제 수면제를 찾게 됩니다. 근데 수면제는 병원에서 처방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수면 유도제를 찾게 되는데요. 이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수면제는 수면을 위해서 개발될 약이 수면제가 되겠고 수면 유도제는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약인데 부작용으로 수면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기약을 복용해도 졸립다 하는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항불안제 그리고 우울증 약도 부작용으로 수면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사실 쉽게 복용 처방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남용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있을 때 수면제를 복용하시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린 하지불안 증후군도 실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데 그냥 수면제라든지 우울증 약을 복용함으로써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는 모두 복용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불면증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찾는 그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된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면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불면증은 잠을 잘 들지 못한다. 예. 혹은 자다가 자주 깬다. 혹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혹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을 환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자세히 물어보면은 잠자리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다든지 요즘은 층간소음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죠? 그렇든지 조명, 아까 말씀드린 너무 밝은 조명.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형광등이라 할까? LED 전등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밝은 조명에 있다가 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다가 갑자기 주무시러 가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잠을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온도는 특히 여름에 열대야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술이라든지 카페인,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우리가 그 TV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또 침대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고 침대에서 또 책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걱정들이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정상적인 수면 구조는 여기 보시면은 깊은 잠, 얕은 잠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렘 수면과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불면증 환자분들은 수면 검사해 보면 이렇게 깊은 잠도 없고 위에 보시면은 깨어 있는 잠들이 이렇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예. 잠이 들다가 다시 깨게 되고 또 잠깐 잠들다가 깨야 되고 이렇게 잠을 거의 못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좀 잠은 오게 되는데 역시 다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깨게 되고 오게 되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좀 늘었지만 수면의 질은 결코 많이 호전되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제의 복용에 의한 수면 검사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수면제 복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잠 못 자는 분들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활동량 측정기를 통해서 손목시계 같은 거 보시면은 계속 밤에도 자는 시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불면증 환자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 환자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수면제를 먹고 잠에 청하게 되면은 그 잠의 질이 좋지도 않고 또 근본적인 치료법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걸까요? 불면증의 치료에서는 일단 본인이 불면증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잠자리 환경이 괜찮은지, 불면증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는지, 혹은 동반돼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혹은 수면 장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항상성 문제인지 주기성 문제인지를 또 분석하는 게 좋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환자분한테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약물 없이 잘 잘 수 있는 그런 팁들을 환자분한테 교육을 통해서 치료해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낮 동안에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수면 주기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요법 혹은 뉴로 피드백 요법으로서 수면에 대한 훈련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약물 치료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선택적으로 하도록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가 불면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표준 치료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그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는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요인이 그 환자분들한테 가장 문제인지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면 선생님 곧 죽을 것 같아. 잠 못 자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걱정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해결해주고 또 잠자리에 있는 시간들을 실제적으로 자는 시간과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을 맞추도록 교정해주는 치료들을 합니다. 이런 치료를 하면은 약물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해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